사람들은 저를 보고 주책이라고들 난리입니다. 69살에 재혼하고 또 신혼여행까지. 첫날 밤에는 어땠냐고요? 그럴 때면 저는 잠시 웃음을 참으며 대답하곤 합니다. 정말 예상 밖이었죠. 그 사람이 그렇게 다가올 줄은 몰랐어요. 제 이름은 김나영, 올해로 69입니다. 저는 강원도 고성의 작은 민박집을 운영하며 살고 있어요. 이곳은 제게 쉼터이자 제 삶의 재정비 장소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툇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는 일이 하루 중 가장 큰 즐거움이었어요. 젊은 시절 저는 평범한 주부로 살았지만 결혼 생활은 점차 무미건조해졌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했고 대화는 고사하고 서로의 마음에 닿으려는 노력조차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독립한 뒤로는 집안에 고요만 가득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답답해졌고 결국 저는 예순의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들 의아해했죠. 나이에 맞게 살아야지. 뭘 더 기대하고 그래? 하지만 저는 자유가 주는 가치를 믿었어요. 고독이 따라오더라도 제가 선택한 삶의 후회는 없으리라 생각했죠. 그렇게 이곳에서 작은 민박집을 운영하며 혼자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는 단조로웠지만 고요함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민박집 처마 밑으로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창문을 닫으려던 순간 어디선가 찰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한 남자가 민박집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더군요. 빗속에서 우산도 없이 서서 렌즈를 들여다보는 모습이 어딘가 낯설지만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 속 누군가를 본 듯한 기분이었어요. 사진 잘 나올 것 같나요? 제가 말을 건네자 남자는 고개를 돌리며 멋쩍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구도를 잡느라 잠깐 멈춰 섰습니다. 이 빛이 참 좋네요. 어딘지 따뜻하고 고요하게 느껴져서요. 그의 말투에는 꾸밈이 없었고 저는 순간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묻지도 않고 그를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빗속에 그렇게 서 있기엔 추워 보였으니까요. 그의 이름은 이주환, 66살. 한때 출판사에서 일하며 책을 만드는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지금은 떠돌며 사진을 찍고 글을 쓰는 중이라고 했죠. 주한 씨는 대체로 조용한 손님이었습니다. 아침이면 해변을 걸으러 나갔다가 밤이 되면 노트를 꺼내 무언가를 적곤 했죠.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손님이라 생각했지만 그가 민박집에 머문 시간이 일주일, 2주일, 한 달로 늘어나자 그의 존재가 제 일상에 자연스레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조금씩 대화를 나누며 알게 된 사실은 그도 저처럼 한때의 관계에서 벗어나 홀로 고요를 선택한 사람이란 것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그가 테라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말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좋으세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고 생각했는데요. 때로는 고요함이 너무 깊으면 그게 외로움인지 평온인지 헷갈리더군요. 그의 말에 저는 마음 한구석이 저릿했습니다. 그 감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주한 씨는 왜 떠도세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멈추는 게 두려웠거든요. 멈추면 제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서요. 그날 이후 주한 씨와 저는 매일 저녁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흥미로웠습니다. 젊은 시절 출판사에서 일하며 수많은 책을 만들던 시절, 그리고 그가 왜 갑작스레 떠도는 삶을 택했는지. 책이란 게 참 이상해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담아내면서 정작 제 인생은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주한 씨는 이렇게 말하며 씁쓸하게 웃었죠. 저는 그 웃음 속에 자신의 상처를 감추려는 노력의 흔적을 읽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떠돌며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또 기록하잖아요. 저는 그런 삶도 멋지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영 씨는요? 이곳에서 혼자 지내는 게 늘 평온했나요? 그의 질문에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 평온이 얼마나 외로움과 싸워야 얻을 수 있는 것인지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으니까요. 처음엔 고요가 좋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요 속에서 나 자신을 너무 많이 마주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 외면하고 싶은 것들도 드러났고요. 제 대답에 그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주한 씨의 이야기를 곱씹었습니다. 그의 고독과 나의 고독이 서로 다른 듯 닮아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우리는 각자 다른 이유로 혼자가 되었지만 결국 같은 외로움 속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서로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바닷가를 걸었고 저녁이면 테라스에서 차를 마시며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죠. 어느 날은 함께 민박집 마당에 텃밭을 가꾸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영 씨, 당신 덕분에 제 발걸음이 멈췄어요. 그리고 그게 나쁘지 않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토록 떠돌던 그의 발걸음이 멈췄다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제게도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멈추는 게 두렵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조심스레 묻자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멈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라면. 그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묵었던 감정들이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꽁꽁 묶어둔 외로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따뜻한 온기가 차오르는 것 같았죠. 몇 달 후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민박집 마당에서 우리가 함께 가꾼 텃밭을 배경으로 이주환과 김나영, 두 늦은 나이의 여행자가 마침내 삶의 동반자가 되기로 약속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맞이한 첫날 밤 그는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우리 천천히 걸어가 봅시다.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큰 소리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함께 바닷가를 걸으며 아침을 맞이하고 민박집의 손님들을 맞이하며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나날은 그 자체로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저는 주한 씨의 조금 다른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행동에서 느껴졌습니다. 주한 씨는 점점 더 카메라를 손에서 놓지 않았고 저를 피사체로 삼는 일이 늘어갔습니다. 물론 처음엔 기분 좋았습니다. 제가 그의 렌즈 속에 담긴다는 사실이 특별하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러나 사진의 주제가 점점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땐 묘한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주한 씨, 이건 뭐예요? 하루는 그의 방에 있던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엔 제가 일상 속에서 찍힌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무리 자연스러운 모습이라지만 제가 자고 있을 때나 심지어 샤워를 하려고 화장실로 들어가는 뒷모습까지 찍힌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거요? 그는 태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기록하고 싶었어요. 당신의 모든 모습이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의 말 속에서 진심은 느껴졌지만 그 진심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주한 씨, 이런 사진을 찍으려면 최소한 제 허락은 받아야죠. 이건 사생활 침해예요. 그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이후에도 그의 행동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그는 제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려 들었고 저는 그에게서 거리를 두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그의 작업실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벽에 빼곡히 붙어있는 저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일상적인 모습부터 제가 불편해했던 순간들까지 전부 담겨 있었죠.
더 섬뜩했던 것은 그 사진들에 적힌 메모들이었습니다. 나영, 아침 햇살 속에서 천사처럼 빛나다. 샤워 후의 촉촉한 모습,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잠들어 있는 모습, 내가 곁에 있다는 걸 모르는 당신. 이건 단순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집착이 점점 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주한 씨, 이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에요. 하지만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다그치며 말했죠. 나는 그저 당신을 사랑하는 방식대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는 적은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적 욕구도 강했습니다. 그 후로 주한 씨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단지 사진을 찍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제가 하는 모든 행동에 지나치게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고를 때도, 손님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심지어 민박집 정리를 할 때조차 그의 시선은 항상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이 옷은 좀 너무 얇은 거 아니야? 다른 남자들이 보면 어쩌려고 그래? 그는 자주 이런 말을 하며 저의 옷차림이나 행동을 제안하려 들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단순한 질투심을 넘어선 집착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적인 관심도 점차 과도해졌습니다. 주한 씨는 나이를 잊은 듯 항상 신혼처럼 가까이 있으려 했지만 저는 점점 그와의 신체적인 접촉조차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 기분이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만을 채우려는 듯한 행동을 보이곤 했습니다. 나영 씨, 우리 이 순간을 기억에 남길 수 있도록 사진을 찍자. 한밤중 제가 피곤해서 자려고 누웠을 때조차 그는 카메라를 들고 그런 말을 하며 저를 깨웠습니다. 그의 제안은 점점 더 불쾌하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주한 씨, 제발요. 저는 지금 그런 기분이 아니에요.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면 그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우리가 부부라는 걸 잊은 거야? 그의 태도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정당화하려는 듯 했습니다. 제가 거리를 두려 하면 할수록 그는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오려 했고 저는 점점 더 숨이 막혀왔습니다. 결국 저는 그에게 솔직히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주한 씨, 이건 저를 위한 사랑이 아니에요. 당신 자신을 위해 저를 통제하려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우리가 무엇을 잃고 있는지 곱씹었습니다. 사랑이란 서로를 자유롭게 하고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주한 씨와의 관계는 그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죠. 그날 밤은 제게 긴 고민의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 서로를 사랑하며 시작했던 관계가 왜 서로를 옥죄는 틀이 되어버린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주한 씨와 다시 대화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마주한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주한 씨,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가 계속된다면 우리 둘 다 불행해질 거예요. 그는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영 씨,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당신이 나를 떠나갈까봐 두려워서 내 방식대로 당신을 붙잡으려고 했던 거죠. 그의 말에 묘한 슬픔과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해야 했습니다. 주한 씨, 사랑은 서로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당신의 두려움 때문에 저를 억누르고 제 자유를 빼앗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당신의 불안일 뿐이에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나영 씨.
하지만 고치고 싶어요. 당신이 떠나지 않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할게요. 저는 그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진심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럼 서로 시간을 좀 가져봐요. 제가 당신과 함께 할 준비가 될 때까지 조금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둘 다 우리의 감정을 돌아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제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주한 씨는 잠시 민박집을 떠나 있기로 했고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우리의 관계를 곱씹었습니다. 그가 떠난 시간 동안 저는 다시 한번 제가 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끝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지켜보며 응원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 사랑이 서로의 자율성과 행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만약 주한 씨가 진정으로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그는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말이죠. 몇 주 후 주한 씨는 민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더 차분해졌고 무엇보다 저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나영 씨, 내가 너무 늦지 않았기를 바라요. 당신이 원한다면 나는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계속되기 위해선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하고 존중해야 해요.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걸 서로 명심합시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그날부터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진정한 사랑을 만들어갈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한 씨는 이전과는 다르게 저를 통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카메라도 덜 사용됐고 그는 제가 자유롭게 내 선택을 하도록 놔두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먹하고 불편한 시간도 많았습니다. 그는 자주 자신의 행동에 대해 묻곤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영 씨 마음이 좀 편안해질까요? 저는 그런 그의 질문에 잘하고 있어요 라며 그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약속을 하나씩 만들어갔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묻고 어떤 행동이 상대를 불편하게 할지 미리 이야기하는 규칙을 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 노력했고 저는 그에게 신뢰를 다시 쌓을 기회를 주려 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의 태도가 무심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저 역시 과거의 불편함을 떠올리며 방어적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화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한 씨는 그간 자신의 불안과 집착에 대해 더 깊이 성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문 상담을 받아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려고 했고 저 역시 상담에 동참해 우리 관계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영 씨, 내가 그동안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들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해요. 내가 당신의 삶을 옥죄었다는 걸 알았을 때 제 자신이 얼마나 미성숙했는지 깨달았어요. 이제는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려고 해요. 그의 말에 저는 가슴 깊이 묻혀있던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변화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천천히 다시 시작해봐요.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면서요.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만으로는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운 우리는 서로를 위해 성장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깨달으며 며칠 후 민박집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단정한 옷차림에 정중한 태도를 보이며 주한 씨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주환 씨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그의 질문에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주환 씨를 불러주었습니다. 주환 씨가 나타나자 그 남자는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주환 씨, 오랜만입니다. 저는 김영호라고 합니다. 예전에 서울에서 주환 씨와 함께 일했던 사람입니다. 주환 씨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지만 이내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여기까지 웬일이죠? 김영호라는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에 당신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확인차 왔습니다. 주환 씨가 여전히 이곳에 머물고 있다면 나영 씨께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어서요. 저는 그의 말에 갑작스러운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저에게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묻자 그는 주환 씨를 잠시 쳐다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주환 씨가 이전에 출판사에서 일했을 때 회사 돈을 빼돌리고 도망쳤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 사건으로 회사는 큰 피해를 입었고 많은 동료들이 실직해야 했죠. 저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주환 씨?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주환 씨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땐 제게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회사가 내 이름으로 계약을 조작했고 제가 책임을 뒤집어쓰게 생겼습니다. 저는 억울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떠난 거죠. 하지만 그의 말은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주환 씨의 모습과 지금 눈앞에 그의 모습이 겹쳐지지 않았습니다. 김영호 씨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영 씨, 이 사실을 알고도 그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희와 함께 진실을 밝히는데 힘을 보태주시겠습니까? 순간 모든 것이 뒤집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사람의 과거는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의 진심과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지만 그의 선택이 우리의 관계에 그림자를 들이운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환 씨, 저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과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도 있을 수 없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영 씨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와 함께 그의 과거를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선택이 우리 관계의 끝이 될지 새로운 시작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진실 속에서 우리의 사랑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며칠 후 주환 씨가 민박집을 떠나기로 했다는 말을 남기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떠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제가 느끼기에 그동안의 갈등과 대화를 계기로 스스로 거리를 두려는 결심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가 떠난 뒤 저는 그의 방을 정리하다가 낡은 노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노트를 펼쳐본 순간 저는 그 안에 적힌 글들을 보고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노트에는 제가 주환 씨와 처음 만난 순간부터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첫 만남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예전과 변함없이. 오늘 그녀의 눈빛이 슬퍼 보였다. 내가 더 잘해야겠다. 내가 이렇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니. 운명이 이렇게 다시 이어질 줄이야. 처음엔 단순한 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페이지를 넘길수록 기록이 점점 더 기묘해졌습니다. 그녀가 나를 알아보지 못한 건 다행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모든 게 끝났을지도 모른다. 지금은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야 할 때다. 서두르면 안 된다. 우리의 관계가 무너진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그때 그녀가 나를 떠난 이유를 끝내 묻지 못했지만 이번엔 다를 것이다. 순간 머릿속에 불길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주환 씨가 정말 낯선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제가 잊고 있던 과거의 누군가였을까?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었다. 이제 모든 것을 밝혀야 할 때다. 그녀는 내가 기다려온 순간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저는 노트를 손에 든 채로 한동안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기억의 파편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제가 대학 시절 짧게 교제했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이주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제게 불안과 고통만을 남긴 채 끝이 났고 저는 그를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이름도 삶도 바꾼 채 다시 제 앞에 나타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주한 씨가 떠나기 전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내밀며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뭐죠? 당신이 진짜 누구인지 이제 말해주세요. 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조용히 웃었습니다. 결국 알아챘군요. 나영 씨, 난 당신을 잊을 수 없었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끝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내 삶은 그 후로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다시 당신과 함께할 기회를 만들어야 했어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그가 보여준 모든 행동이 왜 그랬는지 비로소 이해가 됐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습니다. 주한 씨, 아니, 뭐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당신이 무슨 이유로 이곳에 왔든 우리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끝난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까지 내 삶에 침투하려 했다는 사실이 무섭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당신을 사랑했던 내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어요. 그걸 알아주길 바랍니다. 그는 떠났고 저는 남겨진 민박집에서 다시 한번 고요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고요는 전에 느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엔 그것이 저를 지키는 방패처럼 느껴졌습니다. 소설을 출간하고 시간이 흐르며 저는 조금씩 안정된 삶을 찾아갔습니다. 민박집은 여전히 소소하게 운영되었고 저의 책은 의외의 반응을 얻으며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특히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힘내게 했습니다. 어느 날 익숙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주한 씨의 형이었던 그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전해주려는 듯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제가 묻자 그는 조용히 상자를 제게 건넸습니다. 주한이가 남긴 것들입니다. 그의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마지막이라는 말에 저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주한 씨는 지금 어디 있나요? 그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주한은 몇 달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신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끝내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라도 이렇게 대신 전하려고 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주한 씨가 찍었던 사진들이 니틀리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진들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 사적인 순간을 찍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떠난 이후로 민박집의 풍경, 바닷가, 그리고 손님들과 함께하는 일상의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중 하나에는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나영 씨, 당신 덕분에 나는 나를 다시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떠나지 못한 채 방황하던 내 발걸음을 멈추고 비로소 자신을 바라볼 용기를 얻었어요.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끝내 나를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 글을 읽으며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사랑이 왜곡되고 그로 인해 상처를 주고받았지만 그는 결국 자신의 길을 찾으려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메시지는 제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러나 상자 밑바닥에서 뜻밖의 물건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오래된 녹음기였습니다. 그것을 재생하자 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영 씨, 이걸 듣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났던 날들, 그 짧지만 찬란했던 시간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었으면 합니다. 내 사랑이 왜곡되어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을. 당신이 앞으로도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진심은 결국 사랑이었습니다. 잘못된 방식이었지만 그는 끝까지 제 행복을 바라며 떠난 것이 분명했습니다. 주한 씨를 떠올리며 바다를 바라보던 그날,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단지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그의 관계에서 얻은 교훈과 사랑을 담아 앞으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민박집은 여전히 소소한 일상으로 가득했습니다. 손님들은 오가며 저마다의 이야기를 남기고 떠났고 그들의 웃음과 추억은 민박집의 따뜻함을 더해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주한 씨와의 이야기를 담은 글이었습니다. 그의 사랑, 그의 실수, 그리고 그의 진심을 기록하며 제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책은 예상치 못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으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사랑과 관계의 진정한 의미를 고민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주한 씨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영감을 주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주한 씨의 형으로부터 또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짧은 문장과 함께 주한 씨가 남긴 마지막 사진 한 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닷가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담은 사진이었죠. 그의 형은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주한이가 마지막까지 남긴 메시지를 당신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는 늘 당신에게 빛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 사진을 바라보며 저는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주한 씨는 떠났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었고 그 사랑은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때로는 상처로 남기도 하고 실수투성이일지라도 그 안에 진심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깊은 의미를 남긴다는 것을요. 저는 그렇게 주한 씨와의 기억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날들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선물이었던 태양의 사진처럼 저는 매일 떠오르는 태양 아래서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주한 씨의 사랑은 제 안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